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본. 안녕하세요. 정여울 작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장과 치유를 꿈꾸는 당신의 삶을 담은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에세이는 마음을 치유하는 글쓰기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런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점은 내 안의 장점,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도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차별 없이 보듬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글쓰기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컴플렉스도 있고 자랑거리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매 순간의 실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나를 매일매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대면. 이 대면이라는 것은 내 안에 아픈 그림자를 치유하기 전에 일단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그림자와의 만남을 이야기했는데, 이 그림자와의 만남이 대면의 결정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소개서 쓸 때 보면은 다 자신이 잘했던 점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글쓰기는 이상하게 재미가 없고 개성이 없어요. 모두들 그림자는 되게 개성이 있거든요. 자기 안에 상처, 컴플렉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체험일 때가 많아요. 바로 그 고유성, 내 안의 상처와 만나는 것이 저는 글쓰기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할 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를 찾는 것인데요. 근데 그 스토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언제 아팠지, 내가 왜 아팠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컨대 처음에는 나의 컴플렉스를 써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이유를 써봐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림자에서부터 시작해야 점점 더 밝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의 장점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 내가 그림자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 왔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 치유적인 순간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자라지 않는 부분, 내 안에 아직도 컴플렉스를 끌어안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심한 말을 들었거나 또 차별을 받았다거나 학창시절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이런 체험은 사실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일단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아프지만 한번 대면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대면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아니구나, 나약하고 슬프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조금씩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묘사하다 보면 자기 삶의 핵심 트라우마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계속 묘사하다 보면 그럼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걸 핵심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트라우마와 만나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기특한 점을 나열해 보는 거예요. 난 뭘 잘했지? 내가 인생에서 잘했던 점은 무엇인지, 제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을 조금씩 써보는 거예요. 넓이보다는 깊이를 추구하는 인간관계가 자칫 편협해 보이더라도 더 나다움에 가까운 것이기에 이게 제가 좋아하는 저의 조금 기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소문난 길치에 심각한 영어 울렁증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디론가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과 전혀 다른 장소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무작정 머무는 체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는 남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예를 들면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연락이 끊어진 그리운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든지, 아무도 없는 바다에서 눈물샘이 다 마르도록 실컷 울기. 이 컴플렉스나 트라우마와의 대면은 아픈 일만은 아니에요. 마침내 나의 그림자와 만나는 것, 그것은 평생
달의 앞면만 보던 삶을 뛰어넘어서 달의 뒷면까지 내가 모르고 있던 나의 또 다른 점까지 탐험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전체성과 만나서 마침내 더 빛나는 자기 실현의 길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대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대면하는 글쓰기는 상처의 빛과 그림자 모두를 차별 없이 끌어안아 마침내 더 크고 깊은 나로 나아가는 진정한 치유이자 용기이자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질문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선생님의 글쓰기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근데 저에게는 그게 문학인 것 같아요. 항상 소설이나 시나 에세이를 가까이 해왔다는 것, 그리고 힘들 때마다 문학에 의지했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글쓰기의 원동력이었던 거죠. 대표적인 작품이 저는 데미안인데, 데미안이 왜 저에게 감동을 주었는가 생각해보면 이 문장 때문이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을 뛰어넘은 존재,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나와 다른 또 하나의 내가 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나는 결핍도 많고 단점도 많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심리학에서는 셀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을 에고라고 하고, 그래서 타인의 눈치를 보죠. 진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마음 깊은 곳의 나를 셀프라고 하거든요. 그 셀프를 찾아주는 존재가 바로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미안에서 그런 존재를 만난 거죠. 싱클레어는 약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고 너무 자존심이 세서 아파도 말을 못하지만, 이 셀프를 상징하는 데미안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솔직해요. 그리고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죠. 이 데미안이라는 인물은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숨겨진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제 치유의 뿌리,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이 저에게는 문학과 심리학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면 작가님은 평소에 글을 쓸 때 어떤 감수성을 훈련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나요? 우리 틈새에 끼어서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던 백조처럼 우리는 진정 나를 알아주는 장소에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쉽게 말하면 글쓰기라는 것은 끊임없이 친구를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해받을 위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견뎌내는 거예요. 친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과 그리고 오해받을 준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파누이스망이라는 프랑스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에파누이스망이 우리 안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예. 우리 안에 가장 멋진 잠재력이 나오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마침내 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 순간의 기쁨을 얘기하거든요. 에파누이스망은 순간순간 느끼는 인생의 기쁨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몰입하며 느끼는 기쁨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나임을 잊을 정도로 기쁘고 충만한 상태, 완전히 나 자신을 그 순간에 던져서 무라일체가 된 듯한 느낌. 그것은 노력만 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느낄 수 있는 기쁨이기도 해요. 그 눈부신 에파누이스망의 순간을 모아서 저는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의 에너지를 꺼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바로 감수성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감수성을 훈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서 때로는 오해받을 용기도 필요해요. 비판받을 준비도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마침내 친구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정말 투박하게 느껴지고 뭔가 결핍이 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아 진짜 나답게 말할 용기를 그렇게 찾으셔서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글쓰기 강연을 하던 중에 어떤 독자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70대 여성 독자였는데 저에게 힘이 되는 말을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말을 써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나 글을 쓰고 싶은데 죽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그분은 70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시간이 다 가버려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그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글을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죽을까봐 두렵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쓰고 싶은 마음, 그게 너무 솔직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써드렸어요. 끝까지 써주시라고, 부디 끝까지 글을 써주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바로 개성화라는 거죠. 개성화라는 것은 나의 에파노이스망, 나의 눈부신 빛, 나의 잠재력을 끝까지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회화는 결국 회귀라로 귀결되거든요. 반면 진정 나다운 내가 되어가는 개성화의 길은 끝이 없고 창조적이며 이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영원한 자기 변신의 몸짓이에요. 그래서 개성화의 길은 70대에도 늦지 않고 80대에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나 자신이 될 수만 있다면 그 개성화는 오늘 당장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꼭 써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독자의 이 눈가에 웃음이 감돌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시는 분들. 그 순간이 바로 감수성 수업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글을 쓰고 싶으시다면 내가 가장 절실하고 간절하게 원했던 그 주제를 마주하시고 문장으로 꼭 쓰시는 거예요. 초보는 좀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계속 고치시라는 거죠. 언젠가는 아름다운 걸작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글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담은 글쓰기, 에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 마음의 그림자와 상처를 돌보는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가 나를 공격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상처를 먼저 마주하면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대의 지식온 정여울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